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히려 실거주하기 위한 방편이 하나가 줄어든 셈이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 상승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간 누적된 이 부동산 정책들 때문에, 규제들 때문에 참 이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규제책을 발표함으로써 참 시장이 어수선한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의 이 부작용과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6.17 부동산 대책에는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는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언급만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워낙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가격들이 이제 국지적으로 혹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가격 상승세가 퍼지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만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넘어서서 심지어 청주까지 갔죠. 지방 저 멀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규제가. 그래서 규제 지역이 지금 전국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아주 핵심이 되는 어떤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전체적으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죠. 그 지역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이 됐고요. 또 이제 대출 규제도 추가가 됩니다. 규제 지역 확대에 이어서 대출 규제까지 추가가 됐는데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또 이제는 주택을 통해서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네가 거기에 거주해야만 대출해 줄게 라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급 축소에 대한 이런 우려도 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냐? 재건축 안전진단 및 이제 거주 요건 강화 방안도 들어갔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목동 목동의 6단지가 안전진단이 통과하자마자 호가가 3억 올랐다는 소식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겠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안전진단 많이 안 내주겠다라는 내용의 규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그러니까 2년간 거주를 해야지 너한테 입주권 줄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막으면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되게 핫했던 부분인데요. 이 법인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 때 규제가 조금 느슨하다 보니까 그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이제 근절을 시키겠다. 뭐 각종 좀 법인에 대한 규제, 제재를 통해서 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약간 근절시키겠다 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21번째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이 잡히기보다는 사실 부작용이 좀 더 우려가 되는 현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좀 그 부동산, 신문의 부동산면에 나온 뉴스 기사들의 헤드라인들 좀 특징적으로 좀 볼만한 헤드라인들 한번 제가 담아봤는데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했습니다. 풍선 효과. 아까 제가 규제 지역 전국적으로 거의 늘리고 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빠진 곳 중에 하나가 이 김포 지역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신도시들이 많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인데 김포가 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마자 바로 김포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계약이 7에서 8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과거보다는 훨씬 빨라서 밤 늦게까지도 그 풍선 효과를 피한 지역들, 그러니까 규제를 피한 지역들이죠. 그곳들로 풍선 효과가 유입되고 있다. 뭐 다음 날 뭐 10채나 팔았대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아까 그 규제 내용들 중에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는 거 있었죠? 그곳에 토지거래 허가가 23일자, 그러니까
내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화요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발효가 되기 이전에 빨리 강남에다가 집 한 채 마련하고 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강남으로 엄청나게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하룻밤새 호가가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어디가? 이번에 규제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그리고 이제 잠실은 좀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죠. 토지거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일부터 진행되니까 이곳이 지금 북새통이다. 주말 새에 아주 바빴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는데 다음 날부터 아주 북새통이래요. 오히려 거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사지 말라고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정책이 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역시 첫 번째로는 풍선 효과입니다. 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시장은. 지금 이 풍선 효과라는 게 단순하게 시장에서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나도 돈이 많은데 이 돈을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은행은 지금 거의 제로금리 상태란 말이죠. 이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당장에 조금 이제 아끼고 모아서 여윳돈 조금 있으셨던 분들 이자 안 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 은행에다 둬야 됩니까? 뭔가 다른 방안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이 처들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이 상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몰려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풍선효과, 표현은 풍선효과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실거주 전제로 주택대출. 사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통계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이 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을 해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무주택자가 당장 집을 돈이 조금 부족해서 집을 못 사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니까 서울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구입해 놓는 그러한 케이스, 혹은 전세를 끼고서 미리 집을 구입해 놓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당장 네가 현금이 없으면은 대출 못 받아, 대출 규제할 거야,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자들에게는요 오히려 실거주하기 위한 어떠한 방편이 하나가 줄어든 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 생존이란 말이에요, 생존. 이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사다리를 지금 걷어차버리는 이번 부작용, 이번 대책에 이 부작용이 발생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서울은 어찌됐건 수요가 꾸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수요가 그만큼 꾸준하게 유입되면 그에 맞는 공급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서울엔 땅이 없어서 새 집을 못 짓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재건축을 규제를 통해서 막는다면 앞으로 더욱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이 신축의 공급이. 이거는 어린애도 알 수 있어요. 뭐 꼭 전문가 이런 사람 아니어도요 일반인들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당연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 상승도 앞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서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와중에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로금리에 은행에다 돈 넣어놓을 수 없어요. 안전한 우리의 투자처를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저는 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한테 지금 빨리 더 구입하시라고 흔히 말하는 그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좋은 집을 빨리 사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지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입니다.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강남의 청남동이라든지 삼성동, 대치동, 또 잠실동 이러한 동들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자, 이 지역들은요 물론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그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을
가치 상승이 예정은 돼 있죠. 그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 가치 상승을 꼭 바라고서 들어가는 지역이었나요?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가장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이에요. 왜? 자,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한강변에 있어가지고 환경도 좋고, 거기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학군 수요들도 꾸준하게 유입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잠실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옆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옆으로. 자, 지금 행정구역상 여기 잠실동까지 가 있는데 이 옆에 신천동이라는 지역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주거환경 굉장히 우수한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으로 빨리 지금 규제가 묶이기 이전에 요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규제 지역을 늘려나갈 거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좀 더 규제 지역을 늘리기 이전에 그 주변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옆에 이제 뭐 논현동이나 뭐 역삼동 이런 지역들, 뭐 청담동 옆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논현동 쪽 있고 역삼동 쪽 있고 뭐 그 주변에 이런 지역들로 가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같은 것들 전세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한 발 늦으면은요, 내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어쨌든 앞으로 우리 자녀가 또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대치동에 있는 어떤 이 학군에 내가 좀 혜택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나중에 가시면은 이 주변 지역이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안 묶인다 치더라도 수요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풍선 효과들로 수요들이 옆으로 옮겨 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전세 가격마저도 엄청나게 올라서 나중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너무 강력하게, 특히나 좀 강제성을 많이 띈 어떤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너무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입주권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된다고 했죠. 분양 신청하기 전에 2년 거주해야 되는데,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8년 동안 등록해놓은 사람들은 거주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임대주택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실제로 그 무주택자가 내가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 이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이끌어 나가는 거는 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합니다. 아파트라는 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녀석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뭐 빌라라고 부르는 이런 주택의 형태들은요, 이 전세 대출 규제에서 제외를 할 방침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이런 주택들은 조금 이제 좀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인식들이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서민층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구제를 해주자, 이런 방침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방침이 발표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가기가 힘드니까 이 아파트로 가기 힘든 수요들이 어느 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쪽으로들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요들은 어떠한 규제가 발표되면 또 다른 곳으로 흐르고, 또 규제가 발표되면 또 다른 곳으로 흐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수요가 많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계속적으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정말 피로감도 높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준비한 영상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